3차 미션 나가고 이제 또 만났네요. 이번 주에 좀 공지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원래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금요일날 3차 미션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날이죠. 우리 3차 미션 상품명 가공 개수가 몇 개죠? 5,000개. 5,000개 이상을 하는 건데 한 주가 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 금요일에 한 주분 작업량을 더해서 6,250개를 통과하는 걸로 3차 미션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곰님은 코로나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으니 여러분들도 여름철에 감기 조심하시고 중간에 급하게 가셔야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입니다. 서로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문이 들어오시는 분이 있나요? 가공했는 거에서 가공했는 거든 원본이든 일단 하루에 한 몇 개씩 들어와요? 저는 평균 2-3건? 많이 들어오면 5개. 5개? 다른 분들? 저는 한 개, 두 개? 쿠팡을 지재권 때문에 뭐 소명하라 해가지고 좀 잠시 내려서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라이언님 저도 쿠팡이 2-3건 정도 들어오고 가공했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2건 들어왔습니다. 가끔 롯데온이나 G마켓 한 2-3일에 한 개. 봉고래님 쿠팡 말고는 지금 다 상품을 내린 상태여가지고 원본만 올린 거에서 하루에서 1개, 많으면 2개 이 정도 팔리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 왜 다 내렸어요?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클린 이슈 위반이 있어가지고 조금 가공한 걸 올리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내렸고 지금 쿠팡에 있는 것도 이제 가공한 거를 조금씩 내리면서 바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님 네, 스마트 스토어 가공한 거 한 건 들어오고 난 이후로는 소식은 없습니다. 소식은 없고. 저는 하루에 적으면 한두 개, 많으면 한 7-8개. 또 이번 주말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한두 개밖에 없는데 주말에 해가지고 한 10몇 개가 들어왔더라고요. 12-4개? 근데 쿠팡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쿠팡도 많이 모르겠는데 요즘에 좀 쿠팡이 좀 달라졌나? 싶더라고요. 그럼 10개 들어온 게 가공한 거에서 들어왔어요? 가공한 거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한두 개. 뭐 저도 한두 개 들어왔다가 한 하루 이틀 쉬었다가 네. 뭐 또 한두 개 들어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좀 어때요? 지금 휴가철 완전 극 휴가철이거든요. 요번 주까지는 네.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올해 좀 어때요?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음. 큰 차이는 모르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었고 또 뭐 할 때마다 셀링하는 컨셉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하다 보니까 매해 저만의 나름의 기준이 딱히 크게 없어가지고 또 올해 뭐 어렵다는 거를 체감되진 잘 않아요. 체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 시장이 안 좋았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영웅의 마인드네요. 아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아가네. 내가 부족한 거지. 지금 아이언님은 작년이나 올해나 뭐 여전히 난 잘 벌고 있어 이 정도고 봉고래님은 똑같은 마인드죠. 뭐 여전히 괜찮아. 그럼 많이 부족하다 느끼면 뭐 내가 부족한 거지. 타이거님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6월달에 좀 매출이 떨어지나 싶었는데 7월에 다시 좀 버티고 올라오더니 어제 이제 주문 건수 들어온 거 보고 작년하고 다르다. 올해는 조금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한 게 피루 커머스도 어제는 좀 주문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휴가가 시즌이 딱 끝나고 출근 시즌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갑자기 주문량이 확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 영향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상을 저는 작년에 했던 거에 비하면은 생각보다 주문 건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좀 하면서 그 판매 채널을 좀 확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었으면 진짜 완전 바닥이었겠구나 싶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슷하게. 일단은 지금 다들 힘들다라고 하는데 올해 이커머스가 전 제가 봤을 때 하던 일 열심히 해도 됩니다. 우리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큰 지장이 없겠죠. 근데 뭐 이 중에서 위메프나 티몬에 적극적으로 나는 가담한 셀러가 있다. 매출이 거기에 몰려있다라고 하면 타격이 컸겠죠. 8월 첫째 주, 둘째 주가 거의 전면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저희 피루가 7월 말부터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이 시기도 지금 휴가랑 상관없이 너무 불경기다 보니 휴가를 가거나 뭐 이거에 대한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정도의 생활 수준이 됐고 추석이 앞으로 당겨왔으니까 원래 추석 되기 전에 그 잠깐 매출이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생각보다 앞에 왔나 싶기도 하고요. 티모 UMF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올려놓은 G마켓이나 쿠팡으로 티모 UMF를 사용하던 유저들이 일시적으로 올리면서 또 매출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지금 뭐 기사들 보면 G마켓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네이버 쇼핑 쿠팡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는데 그건 너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또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정산 주기로 이제 포커싱이 되면서 그러니까 G마켓이 대두가 된 게 이제 신세계에서 스타컴하고 옥션하고 다 하잖아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건전성 그리고 빠른 정산 주기 지금 이슈가 된 게 이 두 개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가진 오픈마켓이 이제 G오 뭐 옥션은 아직 파급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G마켓이 그래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여론 분위기 테무나 알리에 약간씩 이제 지쳐하는 사람들이 다시 국내 플랫폼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시점 이 모든 게 이제 물리면서 오히려 좋아지고 있지 않나 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서두를 깔았냐면 불경기라고 생각하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8월 첫째 주, 둘째 주 불경기죠.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전반적으로 흐름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때 매출이 빠지면 매출을 빠진 거를 메꿀 수 있는 장점이 2업이거든요. 한 개의 계단 마진은 엄청 보진 않지만 내가 다양한 상품군도 소싱해서 갖다 세팅만 해놓으면 되잖아.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잖아. 8월 첫째 주니까 휴가니까 뭐 당연히 안 들어오니까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한 주가 그냥 한 주 시간이 날라가. 계속 고민하고 계속 민감하게 반응해. 기존에 셀링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이걸 왜 물을 거냐면 매출이 3천, 월에 3천에서 한 5천 정도 나오면 어떤 물건을 팔든지 간에 객단가가 높든 낮든 뭐 어떤 물건을 팔든지 간에 그 정도 되면 내가 그 주문량이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정말 그게 체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냥 보지 않아도 알아요. 이 주문 또 들어왔네 이게 왜도 막 이런 것들이 막 깔리기 시작하고 근데 초보는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해이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마진이 작은 것들도 계속 깔아놔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이 아니라 마켓에 이제 활성화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원본을 올렸지만 주문 넣다 보면 내가 마진도 없는데 품절이 잘 되는 공급업체 제품이 될 수도 있잖아. 한 번 넣을 때마다 품절 되는 게 아니라 체킹을 계속 해야 되겠죠. 이 공급업체는 주문 처리가 잘 돼. 그럼 그 업체 거를 가공을 하든 뭐 광고를 치든 나중에 내가 쓸 재료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저희가 셀리어스에서 막 주거든요. 뭐 품절료도 주고 단종료도 주고 데이터를 줘요. 근데 그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인 거지. 내가 팔아봤을 때의 시점에 다른 나만의 공급처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게 없으면 광고 쳐볼까? 근데 위탁인데 품절되면 어떡해? 이 생각 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돈을 바로 벌 수 있으면 저 지금 1억 1,000번을 벌었겠죠. 그런 거 없어요. 효율 좋게 만드는 과정이 무조건 어떤 일이든 들어가야 돼요. 대량으로 위탁이든 소량 위탁이든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규칙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위탁 판매로서 재고를 가지고 할 수 없잖아. 그럼 너무 로스가 많잖아요. 이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내 재고를 가지고 버틴다? 이게 미스매치인 거예요. 그래서 공급처 DB를 그런 식으로라도 내가 저장을 해놓으면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버틸 수 있죠.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행위를 해야 돼요. 돈을 벌고 있는 걸 버는 DB는 버는 DB대로 놔두고 그 행위를 계속 해야 돼요. 공급처를 발라내는 행위. 돈 벌기 전에 재료를 세팅해놓고 이 재료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재료 세팅하는 그 테스트하는 기간이 너무 리드타임도 길어집니다. 제가 아까 G마켓, 쿠팡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어때요? 쿠팡이 유독 주문이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떠세요? 쿠팡에서 주로 많이 해서 쿠팡이나 아니면 네이버. 쿠팡. 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쿠팡. 둘 다. 네. 지금 스마트 스토어가 등급이 높죠? 파워가 두 개. 쿠팡 스스 등급 좀 높지 않아요? 아니 요번 달 떨어졌습니다. 정지당해가지고. 토네이도 한번 불고 나서 타격이 있었네요. 네, 그 이후로 조금씩 줄어들더니 계속 한 600, 700 요거밖에 안 돼서 가구매를 할까 생각 중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3, 400이 비잖아요. 그때 조금 마진 적은 것들 깔아놓으면 그렇게 팔라는 게 아니라 진짜 셀링이 필요해서 그래요. 제가 셀리어스나 링크인을 제가 그걸 운영 안 했어도 제가 셀링에 관련돼서만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월 말에 보고 이거 가구매를 작업할까 말까 내 등급 유지를 위해서 그 생각해버리면 의사결정할 게 너무 많아져요. 팀원, UMF나 이런 고객들이 진짜 네이버로 만약에 다 쫙 빨려 들어왔다 그럼 그 시점을 누가 잡냐에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답이 없어요. 밖에 있는 셀러분들이 절대 그 싸게 올리는 행위를 안 해요. 그럼 나는 그냥 그 싸게 올렸다는 행위만으로 생각보다 내가 가공한 것보다 더 오래 주문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섹션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다 해야 됩니다.
뭐 싼 것들 마진 없이 올리면 일회양 많고 CS도 더럽고 돈은 얼마 안 나고 막 하잖아요. 그거는 월에 한 그래도 400, 500 이상 버는 사람 그 섹션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 못 벌잖아요. 그럼 그런 거 따지지 마요. 그냥 닥치고 1원이라도 벌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거 1원, 2원짜리 다 끄집어 모아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만들어야 돼요. 10원밖에 안 벌었어가 아니고 앉아서 버튼 눌렀는데 10원이나 벌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저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네. 가공하는 거 어. 등록할 때 어.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올리는지 저는 지금 거기 좀 막혀갖고 등록을 하다 보면 이게 여기 올라갔는지 저기 올라갔는지 어제 거, 오늘 거, 내일 거, 모레 거 구분해서 올리기가 상당히 조금 개념이 안 잡히더라고요. 가공은 1차 상품명만 해요? 응. 아, 전 마켓에 그냥 겹치지 않게만 뿌리는 거고. 지금 썼습니다. 아르마켓은 가공한 거 안 올리시죠? 왜 안 올리세요? 그냥 썼습니다. 올려보고 싶었어요. 그거 있던데요. 랜덤으로 쓰기 상품명 네, 그거 생겼던데요. 네. 그거로 돌려서 올리면 되지 싶은데. 그러니까 한 개 사업자면은 간단한데 새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최대한 중복이 안 되게 지금은 대충 올리겠어요. 정리 안 돼도 막 올려봐요. 네.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1차 사업자는 스마트 스토어다, 2차 사업자는 뭐 롯데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하겠던데. 지금 그나마 많은 사업자에서 많이 가공해서 올리는 전략을 쓰는 게 지금 번고래님이 옛날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 필살기 전에 이전부터. 그럼 지금 번고래님은 어떻게 올리세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가공한 데이터를 사업자 기준으로 한 번 가공한 걸 여기 다 뿌립니다. 1번 사업자는 똑같이 사업자 모든 단위로 마켓에. 합니다. 네. 1번 사업자는 1번 상품명을 다 깔고 2번 사업자에는 2번 상품명을 다 깔아버리죠. 저는 그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들어갈 때 뭐 마켓마다 상품명 제한이거나 그런 게 조금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은 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상품명은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1차, 2차, 3차 가공이 혹시 다르게 하시나요? 바이트 링크인에서 가공한 건 최대한 랜덤으로 붙이고 싶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무작위 랜덤 선택으로 키워드 4개씩 들어가는 걸로 1, 2, 3이 각각 다르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키워드 선택할 때 최대한 많은 걸 뽑으려고 하는 게 10개든 15개든 뽑으면 거기서 이제 랜덤으로 들어가니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한 개라도 다른 게 들어가면은 저는 다르다고 판단하니까 순서도 바뀌고 물론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과 지마켓 옥션이 조금 다 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겠지만 저는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그러면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모르겠어요. 매출 비중이 대충 어떻게? 지마켓은 폭이 좀 이렇게 범위가 좀 넓다고 보여지고 스마트 스토어가 그냥 중간 정도 하는 것 같고 요즘은 쿠팡도 원래 안 팔렸다가 최근에 올라오고 그런 식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스마트 스토어를 제 매출의 절반 이상으로 세팅을 해놔야 이 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기틀인지 뭐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때문에 맞겠어요. 이제 50바이트 거의 정설이잖아요. 근데 2차, 3차는 저 100바이트로 맞춰서 다 밀어넣거든요. 근데 그게 내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면 날아가요. 노출 노차 안 돼요. 키워드별 카테고리가 다르면 원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관리 효율은 마켓 최적화에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수술을 사실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제 작업 방식을 통째로 바꾸기도 조금 어느 게 경주인지 좀 따져봐야 돼요. 테스트 해보는 거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50바이트나 100바이트나 100바이트를 해서 꽉꽉 채웠다고 주문이 막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최적화했다고 막 들어오는 이런 개념의 셀링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셀링 방법이랑 약간은 조금 동떨어지거든요. 막 75바이트든 150바이트든 20바이트든 막 던져 그냥 보이는 대로 주구장창 막 던지고 이 메커니즘이 그래요. 상품 DB만 보면 100개만 보면 100개죠. 근데 이게 마켓에 올리는 순간 5제곱이 돼요. 연동되어 있는 마켓 각각에 대해서 다 물려있죠. 그리고 내가 그걸 각각에 대한 다른 전략을 써버리면 이 마켓은 이렇게 저 마켓은 저렇게 해버리면 여기 또 포인트가 엄청 늘어나요. 거기다 또 사업자까지 추가해요.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문 들어오는 사업자나 마켓마다 내가 설정한 값에 의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게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단계까지에서만 관리를 할 거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에 포커싱을 맞출 거냐에 대한 생각의 약간 확대? 좀 편하게 던져야 돼요. 올릴 때는. 왜냐하면 그 중에 부활은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뭐가 맞고 틀리다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어요, 확률을. 장 대표님이랑 꼼꼼하신 분들은 10,000개 던졌는데 10개 들어왔네? 10,000개 던졌을 때 200개, 300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설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성격 자체가. 근데 그 설계대로 이렇게 가게 됐을 때는 좋죠. 너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의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업에서는 그 능력이 막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매출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무조건 빠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없다는 또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행위 자체가 질려버리네요. 강화하고 상품 등록하는 이 단계에서 내가 너무 질려버리죠. 이 행위 자체에 질려버리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행위 자체를 엄청 세분화하게 한다고 해도 주문이 없을 때는 여기만 포커싱이 되지만 하루에 500개, 600개 막 이렇게 주문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무너집니다. 너무 힘이 없어져요. 하루에 500, 600개 나올 정도로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팔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무작정 계속 올렸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올려고 팔리는 거예요. 쫓아갔어요. 텀블러 팔리니까 이 키워드 상품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팔리니까 재밌잖아요. 이 카테고리 왜 팔렸지? 이라에 대해서 꼬리를 물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물건들이 있길래 이 물건이 나갔지? 키워드 어떤 게 들어가서 이게 팔린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찾아보고 그렇게 올린다 해가지고 안 팔려요. 안 팔리는 순간 또 다른 게 팔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깔리기 시작하는 네, 거죠. 깔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겹쳐보는 거예요. 처음에 팔린 거, 두 번째 팔린 거, 세 번째 팔린 거 이걸 보고 나면 조금 보여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거구나. 트렌드가 약간 이쪽이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혀 내가 모르고 있는 거를 내가 보고 있어요. 내가 속옷 이런 거 계속 비데도 많이 팔았어요. 비데도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비데를 팔았어요. 야, 이게 팔린다고? 일본이 비데 왕국인데 비데가 일본에서부터 생겨나가지고 다 만들어져 전 세계 어떻게 보면 퍼져나간 건데 왜 우리나라 비데가 일본에 왜 사가지? 그렇게 되면 조금씩 계속 내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러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요. 어디에도 매몰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그 반대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게 해결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성격을 보유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꼼꼼한 사람이 다 셀링을 잘하고 대량으로 위탁을 잘했더라면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엄청 쪼개거든요. 제가 사업할 때 스타일이 쪼개는데 그거를 더 극대화해서 강의를 했겠죠. 쉽게 하는 사람이 일단 주문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브레이크가 안 걸리니까 뭐 빨리 성공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쉽게 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쉽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랜 기간을 버티든 기간이 짧으면 속도를 빠르게 하든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느낌인데 오히려 꼼꼼한 사람일수록 계속 너무 이제 이 단계에 대한 기준이 너무 이제 꼼꼼하다 보니 이 흐름이 되게 길잖아요. 그 전에 지칠까봐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때 우연히 봤었는데 라이언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제품의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요소마다 키워드를 정리를 해요. 이 제품에 만약에 옷 같은 경우는 재질, 색감, 모양, 사물이면 이게 투명하냐 불투명하냐 이런 그 요소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나 제품이 가진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을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 시장 조사하다 보면 후기 좋은 거 찾고 막 잘 팔리는 거 찾다 보면 시폰이 뭐지? 남자들 거의 시폰 블라우스 하면 시폰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쪼개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품군에 대한 조사가 되는 거죠. 처음엔 시폰 블라우스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면 다른 키워드의 블라우스가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막 발견되고 블라우스에 꼬리를 물고 막 나시 여자는 원피스가 키워드가 진짜 좋거든요. 원피스라는 단어는 난공불락이에요. 제가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매달.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확장이 돼요. 근데 그렇게 일한다고 수익이 높아지거나 매출이 높아진다고 보장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업이 답답해 죽는 거죠. 근데 암만 생각해도 주문 들어왔던 걸 기준으로 그래도 보는 게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근본적인 부분에서 약간 계속 하면서도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경험치가 그렇지 낮아서 않을까라는 그런 거지. 생각이 들긴 돼요. 아니, 딱 이거 하나예요. 가공하는 게 뭐 한 5만 개, 10만 개 내면 뭐 요 중복되든 저 중복되든 찌직 뽑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개 한 개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다양한 곳에서 중복되지 않게 뿌리고 싶은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거 딱 해놓으면 그거 이렇게 뿌리면 중복이 안 되겠구나 뭐 하긴 되면 작업이 스르르르 진행되는 거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기계처럼. 그렇죠. 그 기준이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만들어 놓고 재료를 왜 투입하고 그렇죠, 싶은데 그렇죠. 예. 이 뒷단의 기계를 어떻게 굴릴지 설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상품이 한 몇만 개만 돼도 신경도 안 쓰는데 미션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 링크인
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거죠. 어. 네, 솔루션 쪽으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래저래 해보고 있어요. 좋은 결과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아 맞다. 다시 타이밍은 좋은 얘기들이 막 쏟아지는데 막.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얘기를 그럼 제가 이때까지 쌓였던 비기가 정리해서 카톡에 올려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인터뷰 하고